여러분, 만약 제가 말하는 전설적인 해군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물이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면 어떨까요? 그가 미국의 제독이 아니라 한국의 장군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미국 국방부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해군 강연장에서 발표자가 첫 마디를 던지자 강연장을 가득 채운 군 관계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곧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웅과 만나게 될 것이란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한국의 전설적인 해군 제독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강연의 주인공은 미국 해군전략연구소의 존 메스터슨 교수였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 서서 강렬한 첫 문장으로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영웅보다도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해군의 전설들은 이제 이순신 장군 앞에서 다시 평가받아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해군 전략을 깊이 연구해온 메스터슨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그가 어떻게 세계 해군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힌 순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영감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강연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을 단순한 과거의 영웅이 아닌 오늘날에도 배울 점이 많은 리더로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미 해군에서 전략 연구를 진행하던 중 우수한 해군 전술에 대한 세계적 사례를 찾던 과정에서 저는 명량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13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 함대를 상대해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이 전투의 진실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투 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조사해보니 이순신 장군이 단지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전략적 사고, 결단력 그리고 놀라운 리더십이 전 세계 해군 역사에서 독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현대 해군의 기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고 무엇보다 그는 전투 중에 결코 굴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신념과 인내, 그리고 뛰어난 전략으로 어떻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미국 해군 장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저 또한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룬 업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명량해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며 한반도를 침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 막대한 군세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수함대를 이용해 지형과 바다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군을 압도했습니다. 수적으로는 명백히 열세였지만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뛰어난 전략으로 상대를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강력한 조류가 흐르는 명량해협을 활용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현대의 해군 전략가들조차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부분입니다. 일본군이 수적 우세에 취해 무작정 공격해오는 동안 이순신 장군은 조류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여 일본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의 대형은 무너졌고 이순신 장군의 함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놀라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단지 전술적 승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는 단지 수적인 열세를 뛰어넘어 그의 결단력과 신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단순히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신념과 조국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의 말이 끝나자 강연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해군 장교가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재의 해군 전략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메스터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당시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것이지만 그의 핵심은 전술 그 이상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전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강연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으며 그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을 넘어 세계 해군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존 메스터슨 교수의 강연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단상 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해군의 젊은 장교들부터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까지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세계 역사에서 더 주목받지 않았을까? 메스터슨 교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라팔가 해전의 넬슨 제독이나 미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들도 여러 번의 승리와 패배를 거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상황은 언제나 압도적으로 불리했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에 명량해전 당시의 지도와 함께 한국의 지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돋보이는 이유는 그가 단지 무력으로 적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연환경, 즉 바다와 지형을 철저히 분석하여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량해협은 조류가 강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강력한 조류를 활용하여 적의 대형을 무너뜨리고 혼란 속에서 적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강연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특히 해군 장교들은 이 전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메스터슨 교수의 설명을 통해 단순한 전술이 아닌 지형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순신 장군의 독창적인 전투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입니다. 그는 단지 바다의 흐름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적의 심리와 병력 운용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당시에 일본군은 이순신 장군의 함대가 거의 전멸했다고 확신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그들의 방심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적들이 느슨해졌을 때 그는 적을 기습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죠. 그 결과 일본군은 이후로 다시는 한반도 해상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단순히 한 차례의 전투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그 문화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중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리더십과 전략은 단지 당시 전투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요? 현대 해군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사고는 분명히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현대 해군의 기술과 장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지만 그의 전술적 사고 방식, 즉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승리로 이끄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수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의 차이가 아닌 지형을 이해하고 적의 심리를 파악하며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의 전쟁에서는 첨단 기술이 승패를 좌우하는 듯 보이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력이나 장비가 아닌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한 차례 강연을 멈추고 청중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적일 것을 암시하듯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인생은 단순한 승리의 연속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겪은 가장 큰 위기는 그의 적이 아닌 동료들과 상부의 불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큰 위기를 겪었음을 청중들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대규모 침략을 막기 위한 결전을 준비하던 중 뜻하지 않게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군의 첩보였던 가토 요시아키라의 거짓 정보에 속은 상부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상부는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고 이순신 장군에게 무리한 출전을 강요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정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고 그 결과 영모제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약간의 충격과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그들을 진정시키듯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고통을 겪는 동안에도 그는 조국을 위한 충성과 자신의 전략적 판단이 옳았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약 그때 상부의 명령에 따랐다면 그 역시 일본군의 계략에 빠져 무리한 전투를 벌이다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차라리 죄인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청중들의 표정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결단력에 깊이 감탄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일본군의 공격이 더욱 심해지자 조선 왕실과 조정은 이순신 장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 다시 한번 조선을 지키기 위해 해군의 지휘를 맡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많은 배가 파괴되었고 남은 함대는 단 12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다시 한번 명량해전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정신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문구로 남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남은 자원과 병력으로 적을 물리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죠. 청중들 사이에서는 경외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메스터슨 교수의 목소리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그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진정한 리더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겪었던 이러한 위기는 단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부의 불신과 부당한 명령, 그리고 스스로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군사적 전술을 뛰어넘어 인간적인 결단과 용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에 몰입하여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결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마주한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지 적을 물리친 장군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해군과 군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지 과거의 전설이 아닌 오늘날에도 배울 점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의 강연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승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고뇌,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에게 결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셨겠지만 그는 단지 한 시대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의 전술적 탁월함,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킨 결단력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순신 장군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희망을 찾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을 물리친 것은 단순히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들어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영감을 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군사 전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과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운 헌신은 모든 리더가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 모든 해군의 영원한 캡틴입니다. 그 순간 청중 속에서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감동과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그를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네, 질문해도 좋습니다. 젊은 대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 강연을 듣기 위해 학교에서 온 대학교 해양학과 학생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리더십과 위기 속에서 신념을 지킨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학생이라 그런지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이겼을 때 어떻게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들은 메스터슨 교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띠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이순신 장군 역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끝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용기 있는 장군이 아니라 그 신념과 책임감 덕분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교수의 대답을 들은 대학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해와 감동이 서서히 스며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어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전공 지식에만 집중했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난이 리더십과 신념 그리고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저도 언젠가는 제 분야에서 그 신념을 지키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그의 말에 대한 동의의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었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그 신념을 지키며 자신만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대학생은 밝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깊이 새겨진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은 감동으로 가득 찼고 많은 이들이 그 대학생의 소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무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그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보여준 신념과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힘이 될 것입니다. 강연장을 나서는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심과 감탄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가 남긴 교훈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메스터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꼈든 그 감동이
오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자신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영원히 기억될 해군의 캡틴이자 진정한 리더로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스터슨 교수의 강연이 끝난 후 청중들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리더십은 그들을 깊은 감동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궁금증도 남아 있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가 전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단지 전투와 승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강연이 끝나고 몇 시간 후 강연장 밖에서 메스터슨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고, 메스터슨 교수는 그들에게 다가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강연장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그의 리더십이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의 신뢰와 희생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청중들과 마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전쟁 중에도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의 위대함은 전술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부하들과 그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나섰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병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를 준비할 때마다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먼저 싸우고 내가 먼저 죽겠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실제로 그는 전쟁터에서 항상 선두에 섰고 병사들은 그를 따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군이 그들의 안전을 누구보다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학생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메스터슨 교수는 그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의 핵심은 희생과 신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그 어떤 전술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퍼져나갔고 그들은 메스터슨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적을 물리치는 장군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되새기며 메스터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의 시대에 이미 완성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동료들을 믿고 그들을 지키며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강연장을 나서는 이들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가 남긴 리더십의 가르침을 어떻게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지 고민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그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입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다시 한번 청중들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은 그가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조국을 위한 진정한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날 그는 끝내 전사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죽음조차도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1598년 11월 임진왜란의 끝을 보며 일본군은 패배를 직감하고 퇴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추격하며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노량 해협에서 벌어진 전투는 치열했고 조선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가 한창일 때 적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지만 주변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전투에 집중하라. 그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장군의 마지막 뜻을 따라 적과 끝까지 싸웠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며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순간을 청중에게 상기시키려는 듯 무겁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중들 역시 숨죽인 채 그 비극적인 순간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끝까지 숨기며 병사들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조선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저 장군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를 구한 마지막 희생이었습니다. 노량해전 이후 이순신 장군의 장례식은 그를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조선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적이었던 일본군까지도 그의 죽음을 애도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은 당시 동아시아 전역에서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희생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넘어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는 그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진정한 리더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메스터슨 교수의 말이 끝나자 강연장은 다시 한번 감동과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청중들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그가 남긴 불굴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강연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넘어 청중들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희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의 강연이 끝난 후 청중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는 그들에게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리더십, 그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청중들이 메스터슨 교수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 한 군 장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현대 군사 전략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첨단 무기와 기술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가 보여준 정신적 리더십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메스터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해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기술과 무기를 사용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사람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맺었고 위기 속에서도 그 신뢰를 기반으로 병사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현대에서도 중요한 것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리더와 그를 따르는 이들 사이의 신뢰와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의 답변을 듣고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단순히 전술적 승리에 그치지 않고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지 역사 속에 묻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특히 오늘날 리더로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부하들과의 신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모든 것을 몸소 보여준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연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그날 강연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강연장을 떠나면서도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희생정신,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을 곱씹으며 돌아갔습니다. 메스터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모든 도전 속에서도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날 강연을 들은 이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불멸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스스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정신을 실천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